조용한 오후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며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사람은 무조건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자주 혼자 있는 순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심장 발작은 영화처럼 갑작스러운 고통과 함께 쓰러지는 장면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이 우리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넘기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된 후 첫 5분 안에 대처를 잘 못하면 생명을 잃을 확률이 50% 이상 높아진다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에서는 혼자 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누구든 따라 할 수 있는 7단계의 생존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의료 지식이 없어도 장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지식입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당신이 살리는 사람이 당신 자신일 수도 있고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주변에도 이 내용을 공유하여 도움을 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텝 1. 심장 발작 초기 증상 놓치지 마세요. 심장 발작이라고 하면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조용하고 교묘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그 신호가 아주 은근하게 다가오죠.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한 압박감,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불쾌감, 왼쪽 어깨나 목, 등 쪽에 둔한 통증, 갑작스러운 피로감, 숨이 차고 식은 땀이 흐르는 느낌까지. 이런 증상들이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증상을 더 미묘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냥 피곤한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사는 72세 김세준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던 김 어르신은 갑자기 가슴 아랫부분에서 둔한 통증이 퍼지면서 왼쪽 어깨까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곧 식은 땀이 나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떠오른 건 예전에 보았던 건강 강의에서 배운 말. 혹시 심장 발작? 그 직감 하나로 그는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스텝 2. 무조건 119에 먼저 전화하세요. 심장이 이상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싶으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가장 먼저 119에 전화하십시오. 이게 정말 생사를 가르는 행동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생각 많이 하십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야. 가족한테 먼저 전화하자. 민폐될까봐 그냥 참자.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심장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시작하면 1분 1초가 심장 근육을 망가뜨리고 치료가 늦어질수록 회복도 어려워집니다. 수원에 사는 75세 정영우 어르신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정 어르신은 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과 함께 어지럼증,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곧 오니까 좀 기다리자며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아들이 도착할 즈음엔 이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의 일부는 이미 손상된 상태였죠. 그 후 정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답니다. 가슴이 이상하면 누구보다 먼저 119에 전화해라. 그게 살 길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당신의 무사함입니다. 그 시작은 119 한 통의 전화입니다. 스텝 3. 아스피린이 있다면 씹어서 드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 아스피린 하나쯤 갖고 계신가요? 심장 발작이 의심될 때 119에 전화를 걸고 나서 아스피린이 있다면 100에서 325mg 정도를 꼭 씹어서 복용하십시오. 그냥 삼키는 것보다 씹는 것이 흡수가 훨씬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왜 아스피린을 먹어야 하냐고요?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해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도와주고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심장 손상을 줄일 수 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대전에 사는 60세 이태섭 씨도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뒤 갑자기 가슴이 눌리는 느낌과 함께 호흡이 가빠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 건강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고 약통에서 꺼낸 아스피린을 씹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초기 아스피린 복용이 심장의 손상을 크게 줄였습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 출혈을 겪은 적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맞는지 평소 병원에서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아스피린은 반드시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습관도 잊지 마세요. 그 한 알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텝 4. 문을 미리 열어두세요. 119에 전화를 하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심장 발작이 진행되면 금방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체됩니다. 부산의 76세 박인숙 어르신은 그걸 직접 겪으셨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해져 119에 전화하셨지만 문 여는 걸 깜빡하고 쓰러지신 거죠. 구급대는 응답이 없어 문을 강제로 열었고 처치를 시작한 건 도착 후 7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3분만 빨리 도착했더라도 어머니의 회복은 훨씬 더 빨랐을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 도어락이나 비밀번호 공유 같은 방식도 있으니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세요. 주소 표시도 밖에서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 놓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문 하나 여는 것이 심장 하나, 생명 하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스텝 5. 절대 움직이지 말고 안정 취하세요. 이제 119도 불렀고 아스피린도 먹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아픈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면 산소 소비가 늘어나고 심장의 부담이 커지며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79세 송태연 어르신은 이런 상황을 잘 대비하셨던 분입니다. 심장의 통증을 느낀 순간 예전에 건강 강좌에서 배운 대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등은 기댄 채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의 맥박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의료진은 움직이지 않고 계신 게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세는 의자에 앉아서 등을 기대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손은 무릎 위에 올리기. 어지러울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 머리를 살짝 높이고 복장은 조여있지 않게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나약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강한 선택입니다. 스텝 6. 스마트폰을 당신의 응급카드로 활용하세요. 혼자 있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곁에는 오직 스마트폰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스마트폰이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선
119에 전화를 건 뒤에는 스피커폰 기능을 꼭 켜주세요. 손을 자유롭게 해서 심호흡을 하거나 자세를 고정할 수 있고 구급대원과 대화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메디컬 아이디 또는 긴급정보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면 휴대폰 잠금이 되어 있어도 구급대원이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응급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 응급처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구의 79세 윤미정 어르신은 이 기능을 평소에 잘 활용하셨습니다. 당뇨와 약물 알레르기가 있던 그녀는 스마트폰에 이를 등록해 두었고 구급대는 바로 그 정보를 보고 적절한 약물과 산소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신 김에 꼭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 설정, 건강 긴급정보 또는 의료정보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작은 준비 하나가 위급한 순간 여러분을 대신해 말해주는 목소리가 되어줍니다. 기술을 겁내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생명도우미로 만들어주세요. 스텝 7. 호흡을 조절하며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공포입니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몰려오면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숨이 더 가빠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를 살리는 건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심장이 요동치는 걸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다음과 같은 호흡 리듬을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두 번째, 2초간 숨을 잠깐 멈췄다가, 세 번째, 입으로 6초간 길게 내쉽니다. 이 호흡을 반복하면 과호흡으로 인한 어지럼증도 줄고 심박수도 조금씩 안정됩니다. 83세 김영배 어르신의 경우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혼자 거실에 있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압박감과 숨가쁨을 느꼈지만 평소 아들의 조언 덕분에 이 호흡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심장 안 좋을 때는 숨을 길게 쉬세요. 그게 심장도 마음도 살리는 길이에요. 그 조언 하나 덕분에 김 어르신은 혼자서도 침착하게 호흡을 이어가며 구급대가 올 때까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힘들수록 호흡은 의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냥 두면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거든요. 심장도, 뇌도, 우리 몸은 산소를 먹고 삽니다. 그 산소를 잘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올바른 호흡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호흡법을 매일 연습해 두세요. 그게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당신의 생명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며칠 전 전북 익산에 사는 78세 조순이 어르신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두고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지더니 어깨까지 통증이 퍼졌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처음엔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아이고, 오늘은 좀 피곤하네 날이 흐려서 그런가.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손끝이 시려오는 걸 느끼고 조 어르신은 문득 2달 전 본 건강방송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찬 느낌이 5분 이상 가면 절대 참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그 순간 어르신은 곧바로 전화기를 집어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딸이 알려준 대로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 삼키고 구급대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다시 소파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그 뒤로는 딸이 보내준 종이에 적힌 대로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쉰다. 그 문장을 머릿속에 되뇌며 호흡을 반복하셨답니다. 괜찮아, 순이야. 아직 움직이면 안 돼.
숨을 쉬자 천천히 하나 둘. 도착한 구급대는 어르신이 침착하게 대처한 덕분에 응급 상황이었음에도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큰 손상 없이 회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순이 어르신은 나중에 병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 방송 안 봤으면 그냥 참고 쉬었을 거야. 근데 알고 있으니까 그 몇 분이 달랐어. 진짜로 그게 살렸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누구든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알고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살린,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7가지 생존법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이런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 이상한 증상이 느껴지면 증상을 인식하고 2. 바로 119에 전화하고 3. 아스피린이 있다면 씹어서 복용하고 4. 문을 열고 5. 움직이지 않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6. 스마트폰의 응급정보 기능을 활용하고 7. 호흡을 조절하며 침착하게 기다리기.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간단한 7단계가 위기의 순간에 생사를 가르는 운명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족, 친구, 이웃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장 발작을 이겨내는 건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오늘 영상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